라인업이 공개되는 순간 블랙 퀸즈 선수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즌 1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누가 먼저 팀에 들어왔는지, 누가 더 유명한지는 더 이상 선발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신수 감독이 시즌2 개막을 앞두고 내놓은 기준은 냉정했습니다. 승률 60%를 달성하지 못하면 팀 해체라는 조건이 걸린 만큼 기존 선수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않고 실력 순으로 라인업을 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명단이 발표되자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합류한 박민서는 3번 타자이자 유격수에 배치됐고 소프트볼 출신 최혜빈은 5번 타자이자 3루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명의 신입 선수가 팀 공격과 내야 수비의 중심에 동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박민서 한 명만의 파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7월 9일 방송된 채널A 야구 여왕2. 첫 회에서 블랙 퀸즈는 대규모 트라이아웃을 거쳐 무려 5명의 새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였습니다. 시즌 1부터 함께했던 원년 멤버 12명에 이 5명이 합류하면서 선수단은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야구 경기에서 동시에 수비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9명입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최소 8명은 선발 라인업 밖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 멤버에게 시즌2가 단순한 제외가 아니라 생존 경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경쟁의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트라이아웃에는 9개 종목에서 308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작진의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 실제 평가 기회를 얻은 사람은 단 18명이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약 17명 중 1명 정도만 본 테스트에 올라온 셈입니다. 그리고 처음 공지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각 종목에서 운동 능력을 증명했던 선수들끼리 다시 경쟁해야 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출신, 프로 무대 경험자까지 섞인 가운데 단순히 이름값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1조에서는 펜싱 윤지수 축구, 강수진 핸드볼, 김설이 태권도 엄지민, 필드하키, 김나영 등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김나영은 캐치볼 단계에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블랙 퀸즈가 필요로 했던 수비 능력에서 강점을 보여줬고 타격에서도 좋은 정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1차 평가를 통과했고 마지막 최종 선발 과정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이 한 번의 실수보다 실제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조에는 테니스 엄선영과 김세현 배드민턴, 김소영, 김소정, 송민지 등이 등장했습니다. 라켓 스포츠 출신답게 타격 타이밍과 스윙에서 강점을 보였고 배드민턴 선수들은 세 자릿수 구속과 제구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이 조를 평가하면서 누구 하나 쉽게 떨어뜨릴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그룹에서는 김세현과 송민지가 최종적으로 추가 합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둘 중 일부는 팀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코칭 스태프는 전력 강화를 위해 계획을 바꿨습니다. 3조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 가운데 한 명은 소프트볼 출신 최혜빈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와 타격뿐 아니라 포수 역할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장수영과 배터리 호흡을 맞춘 상황에서 빠른 주자로 평가받던 이수연과 김민지의 도루 시도를 저지하며 기존 멤버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혜빈은 단순히 한 포지션을 채울 선수가 아니라 여러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즌2 개막전에서는 포수가 아니라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트라이아웃에서 보여준 멀티포지션 능력이 실제 라인업 변화에 바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조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인물이 박민서였습니다. 골프 선수로 소개됐지만 그녀의 출발점은 야구였습니다. 리틀 야구 선수단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뛰었고 어린 시절부터 야구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고교 진학 이후 계속 뛸 팀을 찾기 어려워 골프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구 여왕2 도전은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라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오는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박민서의 과거가 왜 주목받았는지 바로 드러났습니다. 몸을 푸는 단계부터 정확한 일자 송구를 보여줬고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비를 소화했습니다. 타격 평가에서는 윤성민 코치의 공을 받아쳐 홈런성 타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장면은 투구였습니다. 시즌 1에서 6할 타자로 불릴 정도로 타격 능력을 인정받은 송가를 상대로 최고 110km 수준의 공을 던졌고 결국 삼진까지 잡아냈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더 볼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인 이유였습니다. 박민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평가로 가장 먼저 확실한 합격 후보가 됐습니다. 1차 평가가 끝났을 때 살아남은 선수는 12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박민서와 최혜빈의 최종 합격이 먼저 사실상 확정됐고 남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내야 수비였습니다. 윤성민 코치가 직접 빠른 공을 던지며 타자들이 실제 속도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당장 경기 라인업에 넣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긴 평가 끝에 세 번째 최종 합격자로 김나영이 호명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처음 예고했던 3명 선발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추신수 감독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 구단과 논의한 끝에 추가 합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김세현과 송민지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렇게 최종 숫자는 3명이 아니라 5명이 됐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블랙퀸즈 내부 경쟁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새 멤버 5명의 합류는 기존 선수들에게 축하할 일인 동시에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김민지, 김성현, 김호나, 박하얀, 송하, 신소정, 아야카, 이수연, 장수영, 정유인, 주수진, 최현미 등 시즌1의 12명이 그대로 시즌2 출발선에 섰지만 더 이상 지난 시즌의 역할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시즌2 개막전까지 남은 시간이 단 2주라고 강조했고 팀이 보강된 만큼 코칭 스태프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수들에게 주어진 적응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2주 안에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6일 시즌2 개막전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선수들이 느낀 압박이 현실이 됐습니다. 선발 투수는 송가였습니다. 지난 시즌 강한 타격으로 주목받았던 송하가 비시즌 동안 투구 훈련을 거쳐 마운드의 첫 주인공으로 선택됐습니다. 주수진은 1번 타자 중견수, 김호나는 2번 타자 우익수로 배치됐습니다. 새 멤버 박민서는 2번 타자 유격수, 최혜빈은 5번 타자 3루수였습니다. 아야카는 1번 타자 1루수, 박하야는 9번 타자 2루수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포지션과 역할에 큰 이동이 발생한 파격적인 구성이라 선수들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박민서의 위치는 상징적이었습니다. 4번 타자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기대받는 자리입니다. 유격수 역시 내야 수비의 중심입니다. 신입 선수에게 공격과 수비에서 동시에 핵심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추신수 감독이 경력보다 현재 능력을 보겠다는 원칙을 실제로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혜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라이아웃에서 포수 능력까지 보여줬던 선수를 개막전에서는 3루수로 돌리고 중심 타선인 번에 배치했습니다. 새 얼굴을 벤치에서 천천히 적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부의 중심에 집어넣어 넣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시즌2의 규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블랙퀸즈에는 승률 60%라는 기준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팀 해체라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단순히 방송에서 좋은 장면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실제로 이겨야 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시즌1 공헌도나 친분보다 지금 당장 한 점을 더 만들고 한 점을 덜 내줄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 선수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격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첫 상대는 산타즈였습니다. 산타즈는 2025년 전국 여자야구 랭킹 9위, 팀 타율 4할 7리로 소개된 17년차 팀이었습니다. 결코 이름만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 퀸즈는 1회부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주수진이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에 성공했고, 김오나가 볼넷으로 나간 뒤 송가와 박민서, 신소정의 연속 안타가 이어졌습니다. 밀어내기와 상대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1회가 끝났을 때 블랙 퀸즈는 이미 6점을 올렸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새 라인업의 효과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박민서는 개막전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강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블랙 퀸즈는 산타즈를 상대로 19대4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며 시즌2 첫 경기를 압도적으로 끝냈습니다. 단순히 한두 점 차로 이긴 것이 아니라 15점 차 승리였습니다. 시즌2 시작 전 라인업 발표 때 선수들을 놀라게 했던 추신수 감독의 선택이 첫 경기만 놓고 보면 강력한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첫 경기의 대승이 앞으로도 같은 선발 명단을 보장할까요? 오히려 추신수 감독이 세운 원칙대로라면 답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실력 순으로 라인업을 정한다는 말은 신입 선수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박민서와 최혜빈, 역시 경기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른 선수와 경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가 벤치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시즌1 멤버들도 자신의 원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선수 가운데 매 경기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감독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지만 선수 개인에게는 매 순간이 경쟁입니다. 박민서가 특히 큰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라는 서사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실제 테스트에서 K10km 수준의 투구 강한 타격, 내외야 수비 능력을 한꺼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막전에서는 곧바로 4번 유격수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와의 본질을 박민서 한 명에게만 맞추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최혜빈이 3루수와 중심 타선에 들어왔고 김나영은 실전형 내야 수비 능력으로 살아남았으며 김세현과 송민지는 원래 선발 인원을 늘려서라도 데려오고 싶을 정도로 코칭 스태프의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결국 시즌2의 가장 큰 변화는 특정 스타 한 명의 등장보다 팀의 선발 원칙 자체가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시즌1에서는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했다면 시즌2는 결과가 훨씬 무겁습니다. 승률 60%라는 숫자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됐습니다. 누가 오래 있었는지보다 누가 지금 더 잘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원칙은 선수단 전체를 긴장시키지만 동시에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한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8명의 지원자 가운데 단 18명이 트라이아웃 기회를 얻었고 그중 12명이 1차 평가를 통과했으며 최종적으로 5명이 블랙 퀸즈에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원년 멤버와 5명의 신입이 만나 17명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즌2 첫 선발 명단에서 박민서와 최혜빈은 곧바로 핵심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방송용 장식이 아닙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추신수 감독에게도 부담은 똑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실력순 경쟁을 요구했다면 감독 역시 매 경기 결과로 자신의 선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입을 과감하게 내셔다 넣었는데 패한다면 책임은 감독에게 돌아옵니다. 기존 선수를 벤치에 앉혔는데 그 자리를 대신한 선수가 흔들려도 선택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2의 라인업 발표는 단순한 명단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이 자신의 기준과 책임을 동시에 공개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경기 19대4라는 결과는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상대 전력이 강해지고 경기 수가 늘어나면 한 명의 컨디션과 한 번의 실수가 승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도 박민서가 4번 유격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최혜빈이 3루에서 계속 신뢰를 받을지, 김나영과 김세현, 송민지가 언제 선발 기회를 잡을지, 그리고 시즌1의 주축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지가 시즌2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 공개 순간 나온 놀란 표정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은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시즌2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박민서만이 아니었습니다. 5명의 신입이 들어왔고 17명이 9개의 수비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감독은 60% 승률이라는 기준 아래 누구에게도 자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에서 그 파격은 19대4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선수 5명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뽑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서와 최혜빈은 테스트 초반부터 즉시 전력으로 평가받았고, 김나영은 필요한 수비 자원이라는 이유로 마지막 3인 안에 들었습니다. 김세현과 송민지는 원래 계획된 선발 인원을 넘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즉, 5명의 합격 과정 자체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것은 코칭 스태프가 단순히 성적 순서대로 사람을 자른 것이 아니라 현재 팀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까지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강한 송구, 내야 수비 타격 타이밍, 투구 가능성,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처럼 서로 다른 장점을 조합해 17명 로스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라인업은 더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투수의 유형 수비가 필요한 상황, 경기 후반 대주자와 대수비 카드 선발 투수의 컨디션에 따라 같은 선수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즌2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한 번 선발로 나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여러 상황에서 반복해서 선택받느냐입니다. 박민서가 첫 경기에서 가장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진짜 경쟁은 한 경기 뒤부터 시작됩니다. 최혜빈과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있고, 원년 멤버 12명 역시 비시즌 훈련을 통해 자리를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블랙퀸즈의 내부 경쟁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훈련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벤치에 있는 선수가 주전을 압박하고, 주전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번의 수비와 한 타석을 더 집중하게 됩니다. 승률 60%라는 냉정한 목표는 선수들에게 부담이지만 동시에 모든 훈련과 선택에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시즌2에서 추신수 감독이 던진 가장 강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경기력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블랙퀸즈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경기장 반대편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동료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가장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주전이 오늘의 벤치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신입이 오늘의 3번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구 여왕 2 시즌2가 시작부터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라인업이 발표되는 순간 선수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이름은 상대팀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일 것입니다.